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입니다. 지은이는 장혜주, 펴낸 것은 허밍버드입니다. 딸과 엄마가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른 엄마도 엄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를 쓴 장혜주 작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사랑하기에 자꾸 더 화가 나는 아이러니한 관계, 엄마와 딸.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 주기 쉬운 관계. 지긋지긋해 하면서도 서로를 결코 놓을 수 없는 관계. 이 책,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를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작가는 딸로서 그동안 엄마에게 보일 수 없었던 마음을 울고 웃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찬찬히 꺼내놓습니다. 엄마를 향한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엄마를 위한 걱정이 자꾸만 화로 표현되어 버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마음, 그동안 쉽사리 털어놓지 못했던 딸의 속마음을 쏟아놓으며 딸로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자아내게 합니다. 언제나 엄마가 옆에 있을 거란 착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마음은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이 책이 엄마에 대한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할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사랑할 줄 몰랐던 딸이 더 늦기 전에 엄마에게 건네는 38편의 이야기.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더 화가 나는 아이러니. 코끝이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부는 11월이면 엄마는 분주해진다. 김장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계절이 되면 엄마와 나는 유독 다툴 일이 더 많아진다. 여느 집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김장이 우리 집에서는 조금 특별하고 또 조금은 별난 잔치가 되기 때문이다. 엄마의 김장하는 날이 평범하지 않기에. 엄마, 이번엔 김장 몇 포기나 해? 김장? 150포기? 엄마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별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던진 말이었다. 김장 150포기. 엄마 홀로 장장 150포기의 김장을 해대려면 꼬박 2, 3일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김치만 담그다가 끝날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김장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엄마의 몸은 바스스 부서지듯 몇 날 며칠 몸살을 앓는다. 내가 미쳐 몸살 나서 들어놓을 정도로 미련하게 하지 말랬잖아. 왜 엄마는 엄마 몸을 혹사 못해서 안달이야? 나의 볼멘 소리에 엄마가 조금 뚱하게 대꾸한다. 그렇게 걱정되면 말만 하지 말고 내려와서 거들든가. 네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엄마 수고했다고. 올해도 엄마 덕분에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더라면. 하지만 나의 마음과 말은 언제나 다르게 반응하고야 만다. 말 따로 마음 따로. 걱정이 왜 자꾸 화로 표현되는 건지, 왜 엄마에게만은 유독 화가 많은 건지 나 역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사랑하기에 자꾸 화가 난다.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만 폭발적인 짜증이나 귀찮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엄마가 내 편이라 여기는 당연함과 아니람 때문에 함부로 하게 된다. 20대를 지나 30대가 된 지금의 나이쯤이면 엄마에게 더 살뜰한 딸이 돼 있을 줄 알았던 나는
반대로 화가 많아진 딸이 되어 있다. 내가 화가 많아지는 이유, 엄마의 지난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들여다 보이기에 해가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에 가슴 절절한 날도 있기에 그런 엄마의 시간들을 갉아먹는 내 모습이 보여서 엄마가 이제는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를 달달 볶기도 하며 온기 없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날에는 서로의 온기를 파고들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순간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다. 지독하게 사랑하지만 미움도 짙은 우리. 그래서 더 소중한 엄마와 나. 가장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나는 밥하는 걸 좋아한다. 정확히 말해 나는 누군가에게 해주는 밥을 좋아한다. 특히 마음이 상한 누군가에게 해주는 밥. 나의 밥 해주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날 무작정 배가 고프다며 찾아온 친구에게 해주었던 밥이 그러했을지도. 그날 배가 고파 찾아온 친구는 정작 밥술은 몇 번 뜨지도 못하고 마주한 밥상머리에서 밥알을 가득 입에 문 채 내내 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렇게 뜨끈한 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면서 네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다면서 밥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내게 있어 늘 엄마를 연상하게 한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이랄까. 어떤 날은 옆에 있는 엄마와 경쟁을 하는 날도 있을 정도니까. 하여튼 엄마는 밥 짓는 걸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집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냥 지나다 들른 사람, 복장 터지는 일 때문에 찾아온 사람, 무언가를 나눠 받으러 온 사람, 할 일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주저하다 들어온 사람 등 농번기 한철, 과수원 일로 곤죽이 될 정도로 지친 심신일진데 엄마는 자신의 집을 찾은 이들을 위해 곧장 주방으로 향한다. 냉장실, 냉동실을 뒤적여 온갖 재료를 꺼내고 손질하고 다지고 데치고 볶고 양념을 하며 뚝딱뚝딱 금세 한 상을 차려낸다. 방금 한 음식들로 채워진 밥상을 마주하는 사람들. 입안이 깔깔하다던 이들이 금방 밥 한 그릇을 비워내고 반찬 그릇이며 국그릇을 차례대로 비워나가면 그런 상대를 보는 엄마의 눈이 곱게 휘어진다.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가 말려 올라간다. 엄마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순간이다. 뚝 떨어진 누군가의 마음 온도를 36.5도로 데워주었다는 것에 내 안에 있는 조금 넘치는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 꼭 들어맞아 섞였다는 것에 엄마의 이런 방법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속상한 일로 며칠째 얼굴을 안 보이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먹고 싶은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그날 오후에는 장을 본 후 음식을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배달을 해주기도 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엄마를 보며 그랬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밥을 못 해줘서 안달일까? 20kg짜리 쌀이 보름도 안 돼 동날 때도 있었기에 꽉꽉 눌러 채운 냉장고 속에 사나울도 안 되어 텅텅 빈 깡통 소리를 들려주었기에 마치 언제 누가 오더라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처럼 엄마의 집은 갖가지 식재료로 가득했기에 그러다 어느 날인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나 역시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코끝에 닿은 방금 지은 달큼한 밥 냄새에서, 호호 불어먹는 보글보글 찌개에서, 간이 삼삼하게 된, 그래서 맨입에도 자꾸 집어먹게 만드는 밑반찬에서, 그렇게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나면 금세 뱃속까지 뜨뜻해지면서 상했던 마음이 스르륵 녹아 없어져 버린다. 언제 그랬냐 싶게, 그랬던 마음이 민망할 만큼 무색하도록. 엄마가 사람들을 갓 지은 밥으로 위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목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심심한 정으로 무너진 마음의 둑과 벽에 새 흙과 시멘트 칠을 해 골든타임은 지켜주고 싶은 것이다. 마음의 작은 균열이 마침내 쿠르르 콰르르 무참하게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응급처치 같은. 가끔은 그럴 때가 있으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할 때, 옆에서 툭 건들기만 해도 눈물샘이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는 날이, 그냥 너무나도 마음이 고파서 진짜 배도 고파지는 이상현상을 겪는 시간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거나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약이다 라거나 그만 잊고 툭툭 털어버려 라거나 아픈 기억의 한 조각쯤은 인생에서 좀 도려내도 사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라는 이런저런 무수한 말들에서 오는 헛헛함에 그저 처연해질 때, 엄마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기 잔뜩 머금은 찰진 쌀밥을 그 앞에 놔주고, 밥알을 포근하게 덮어줄 따끈한 감자국도 가득 퍼 담아 옆에 두고, 껄끄러운 입안을 잔잔하게 휘감을 보들보들 계란말이랑 떨어진 기운도 호랑이 기운만큼 끌어올려줄 고기 반찬도 좀 채워주고,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그렇게 온기를 담고, 적당한 온기를 머금은 음식들이 기분 좋게 식도를 넘어가면 위장으로 폐부로 심장으로 사박사박 열기가 전해진다. 따뜻함을 씹고 포근함을 삼키고 말랑함을 넘기고 단단함을 채우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토닥토닥 마음이 꽉 차도록. 가끔 오늘은 내가 그렇다고 엄마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날이 있다. 여러 인간관계에 지치는 날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괜히 심장에 콕 박혀 내내 따끔거리는 날에, 환절기 스산한 공기만으로도 뱃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날에, 괜스레 서럽고 속이 허한 날에, 그리고 그냥 무작정 엄마가 보고 싶은 날에, 엄마의 뜨끈한 정 한 끼, 나 지금 그게 몹시 필요해. 우리가 사는 참 다른 세상. 엄마는 액션, 나는 로맨스. 엄마는 갈비뼈에 붙은 살, 나는 살코기. 엄마는 속쌍꺼풀, 나는 겉쌍꺼풀. 엄마는 흰 피부, 나는 까무잡잡한 피부. 엄마와 나는 모든 것이 다르다. 성격이며 취향이며 생김새까지. 닮은 구석이라곤 거의 없다. 물론 이 세상에 싱크로율 99.9%의 확률로 일치하는 얼굴, 성격, 생각, 목소리는 없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라는 같은 유전자끼리도 100%의 확률로 똑같은 모습은 없으니까. 결국 내 마음 같은 사람 없고 나랑 똑같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 누군가를 만나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나랑 똑같지는 않지만 왠지 모르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공통 분모가 있는 78억의 인구가 존재하는 지구에서 이런 존재를 만난 것에 대한 짜릿함. 우리는 이걸 두고 결이 같다라거나 코드가 맞는다라고 표현한다. 어쩌다 만난 남남끼리도 만남의 쾌감이란 게 있는 법인데 피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몇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엄마와 나는 어쩌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아이러니를 넘어 이해 불가, 납득 불가 수준이다. 그러니 이 문제야말로 전 인류의 난제가 아닐런지. 어느 날인가 엄마의 주방 살림을 요리조리 살펴보던 외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냄비는 왜 여기에 뒀느냐? 양념통은 다른 거로 바꿔라. 그릇은 또 왜 이렇게 많냐? 등등. 듣고 있던 엄마가 진저리를 치며 대꾸했다. 엄마, 내 살림이야. 잔소리 좀 그만해. 왜 자꾸 딸 살림살이를 뒤져?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어이가 없어 그저 너털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엄마도 나한테 그랬으면서 뭘. 우리 집에 오면 늘 그랬으니까. 옷 때문에 방이 터지겠다. 냉장고는 왜 이렇게 텅텅 비었냐. 뭘 해먹고는 사는 거냐. 엄마 눈에 탐탁지 않은 부분을 꼬집고 또 꼬집고 딸내미 걱정해 하는 소리인 건 알지만 같은 소리를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스멀스멀 얕은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감정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증폭이 된다. 엄마의 잔소리가 조금씩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잔뜩 뾰족한 얼굴이 되어 제발 그만 좀 해 하고 터트려 버리니까 이제 엄마와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다. 나의 날카로운 반응에 엄마의 레파토리가 나올 차례다. 돈 벌어서 옷만 사지 말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라. 성격만 더러워서 누가 널 데리고 가겠냐? 내가 여길 안 와야지 한다는 둥. 엄마랑 진짜 안 맞아. 나도 너랑 징글징글하게 안 맞는다. 속 터져. 그렇게 찌릿한 눈빛을 한번 교환하고 나면 잠시 휴전. 그러나 오래지 않아 2차전이 개시된다. 슬쩍 내 쪽으로 시선을 주던 엄마가 선수를 친다. 지금부터 돈 안 모으면 거지가 된다는 둥.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느냐는 둥. 철철이 옷만 사입지 말라는 둥. 이쯤 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아, 나는 내 엄마한테 진짜 바보 딸이로구나. 뭔가 되게 서러웠다. 딸로서가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저 엄마식대로, 엄마가 살아온 방식대로만 내게 일방적으로 쏘는 말들이었으니까. 나는 결국 폭발한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치나 하고 빚이나 지는 그런 사람 아니다. 엄마랑 나랑 세대가 같은 줄 아냐. 엄마 때처럼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만으로 먹고 살던 시대가 아니다. 청년들이 살기에 지금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 시대인 줄 알고는 있는 거냐.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라. 지금 빚 안 지고 사는 청년이 몇이나 있나. 요즘은 빚도 능력이다.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누가 돈이나 꿔주는 줄 아냐고. 내 반박에 엄마가 기아 많은 표정으로 헛웃음을 짓는다.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고 있을 땐 아끼면 되는 거지. 도대체 너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면서. 이쯤에서 나는 입을 다문다.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어간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결론. 어차피 이 난제는 금세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나와 엄마 사이에 흐르는 강이 너무 깊고도 넓었다. 서로 살아온 세대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르다.
견해를 좁힌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르다는 걸 그저 인정해야 한다고 나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만다. 이해를 바란다는 게 무의미해질 때가 있다. 동시대를 살고 있어도 같은 여자라도 말이다. 동시대에 살지만 우린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니까 자신의 몸에 밴 지난 시절의 향기까지 쉽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엄마가 되고 나만큼 나이를 먹은 자식과의 대화를 그려본다. 그때의 나는, 내 아이가 바라보는 나는, 그 아이의 눈동자 안에 담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사랑할 줄을 몰라서. 천만금도 억만금도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 한번 알아주는 게 최고지. 그럼 내가 억만금을 벌었을 때 엄마 하나도 안 줘도 안 섭섭하지? 찌릿. 엄마의 표정이 사나워진다.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런다면서. 엄마의 말뜻이 그런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긁는 거냐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 어떻게 해도 모르겠는 내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만 수두룩한데 억만금을 주어도 자신의 마음 한번 알아주는 게 더 좋다는 엄마가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라니. 세상 그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 더 난해하고 복잡하게 여겨졌다. 어릴 땐 그저 엄마 속 안 썩이고 사고치지 않으면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다. 대학을 다닐 무렵에는 어렵다, 힘들다 소리 안 하고 묵묵하게 성인답게 내 할 일 똑부러지게 하면 엄마를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때마다 용돈 잘 챙기고 각종 기념일을 잘 기억하면 엄마를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렇다. 마음이 아닌 나의 그 어떤 행위들로 엄마의 마음을 채우려 한다는 걸. 엄마가 나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야? 없어. 뭘 바라? 진짜 없어? 아, 한 가지 있다. 뭔데? 평소에 엄마한테 좀 살가운 딸이 되어 달라는 것. 다른 사람한테는 곰살맞게 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엄마한테만 안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엄마한테는 그런 게 없었다. 살갑고 곰살맞은 게. 엄마가 같은 말을 몇 번쯤 반복할 때면 엄마 지금 그 소리 5번은 들은 것 같아 하며 지겨운 듯 눈을 내리깔거나 엄마가 술 한잔하고 전화하는 날이면 술 취했어? 하며 몹시 주사나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어떤 날 속이 상해 눈물을 흘리는 엄마에게 엄마 또 울어? 하고는 조용히 얕은 한숨을 내쉬거나 그저 엄마를 좀 사랑해 달라는 말이었는데 시골집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온 딸내미에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거절하기에 바빴다.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신이 나서 묻는 엄마에게 그걸 언제 다 먹어 가져가 봐야 못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아 란 말로 마음을 꺾었다. 이거 더 가져가라 저거 더 가져가라 하며 바리바리 싸줄 때도 그만 싸 이걸 다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 하는 말로 멈칫 엄마의 손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우리 딸애를 엄마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마음이었는데 나는 정말 엄마를 사랑할 줄 몰랐다. 엄마가 수많은 자신의 마음들을 내놓아도 정작 받아주고 알아주는 법을 모르는 딸이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말로는 참 많이도 했다. 여전히 마음은 쏙 빼놓은 채로 그게 엄마를 슬프게 하는 줄도 모르고
마음 없는 말에 엄마가 외로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서도 나는 그랬다. 이만하면 엄마한테 마음 표현 잘하는 딸이라고. 엄마를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일까 엄마는 내게 끊임없이 사랑을 전한다. 사랑을 일어나지도 모르는 딸에게 엄마만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가르쳐준다. 도닥도닥 엉덩이를 두들겨주는 손길로, 나를 보며 활짝 머금은 미소로, 혜주야, 애정 담뿍 묻어나는 목소리로, 엄마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내게 엄마의 사랑은 그랬다. 끝까지의 사랑.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그랬다. 다 엄마에게서 온 것이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모든 것이 엄마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걸,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는 절대로 사랑을 익힐 수도 할 수도 없다는 걸,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던 모든 것들, 엄마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엄마는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원천이라는 걸, 그럼에도 여전히 엄마만은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 빼죽거린다.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또 찾아서 더듬더듬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 몇 가지를 담담하게 적어본다. 엄마를 위한 베스트. 1. 하루에 한 번 전화해서 목소리 듣기. 2.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기. 3. 엄마가 무언가 챙겨줄 때 절대 거절하지 말기. 4. 엄마가 하는 말은 고분고분 잘 들어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진심 100%, 순도 100%의 마음으로 투박하게나마 엄마의 마음을 더 많이 끌어안아주기. 뜨겁게 아프고 시리도록 타는 마음. TV 채널을 이리저리 무료함을 달래며 돌려보다가 툭 시선을 고정하게 만든 프로그램 하나. 아빠는 나보다 돼지 밥 주는 거, 밭에 심은 채소가 더 중요하지? 앙칼진 여자의 음성. 이제 10살쯤 되었을까? 조그만 여자애가 자신의 아빠에게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고 졸라대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한창 농번기에 일손도 모자라는 지경이라 아이의 아버지는 딸의 요청을 단박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 동네의 다른 아이들은 여름방학이라고 아빠랑 기차를 타네 엄마랑 바닷가를 가네 하는데 아이는 자신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과 속상함을 넘어 억울함까지 밀려드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게 떠올랐다. 몇 년 전 큰 동생에게 우환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해는 내게 하루가 천년 같은 참 힘든 시절이었다. 큰동생에게 엄청난 일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아빠와 엄마는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었다. 과일 수확 철이었으므로. 지금 수확 시기를 놓친다면 한 해 동안 땀과 수고로 꾸려온 농사일을 망치게 되기에 모든 일을 중지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손실이 너무나도 컸다. 때문에 큰동생 일로 일손을 다 놓고 두 부부가 서울로 발걸음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갈등도 아닌, 그렇다고 한탄도 아닌 지금 벌어진 상황과 이런 타이밍이 못내 원망스럽다는 듯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허공 속에 굴러다녔다. 하필, 왜 이런 때, 왜 지금이야.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필이라고. 그래서 못 온다고? 엄마, 지금 누구누구가 다 죽어간다고. 농사랑 자식이랑 갈등할 때야? 애 죽어도 엄마 그렇게 농사만 끼고 있을 거냐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깟 농사가 뭐라고. 자식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대체 농사일이 무슨 대수냐고. 자식 죽고 난 후에도 농사 때문에 장래 못 치른다는 말 따위를 할 거냐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아 엉엉 통곡했다. 핸드폰 속 엄마도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다 같이 죽어? 농사도 망치고 온 식구가 그 일에만 매달려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 몸은 하나고 대체 내가 어째야 하니? 응? 엄마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내 머릿속은 그랬다. 온 가족이 손가락을 빨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와야지 엄마인데 아무렴 농사가 어떻게 자식보다 먼저일 수가 있어? 그러나 엄마는 끝끝내 서울로 올라오지 못했다. 그 후로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속 깊은 곳에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이런저런 감정이 짙어져 한기 도는 마음을 감추고 대면대면 지낸 시간이 언젠가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였다. 동네 아줌마의 입을 통해 그 사건이 있던 해에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듣게 되었다. 엄마는 걷기도 넣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시시때때로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고 한다. 과수원에서 과실을 따면서 엉엉, 담배를 피우며 엉엉, 쓰린 속을 소주로 달래며 엉엉, 그렇게 울다 곧 죽을 사람처럼. 엄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만이 깊게 패었다고. 엄마의 마음은 그랬을 거다. 꺼멓게 타들어간 게 아니라 퍼렇게 녹아버렸을 것이다. 온 장기가 다 녹아버려 휘청이고 있을 터였다. 내 새끼가 다 죽어간다는데 한달음에 달려가지도 못하게 하는 하필 이때가 한탄스럽기만 해서 이래도 죽을 것만 같고 저래도 죽을 것만 같아서 애가 끓다 못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의 하루하루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 그런 엄마의 마음, 매일 원망만 짙어져 가는 나의 마음과 달리 죄책감으로 얼룩지고 있었을 엄마의 마음. 그래서였을까 엄마는 그때의 일로 마음 내놓고 편하게 한번 울지도 못했다. 그때의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그날들을, 그 시간들을 버텨내었던 걸까? 연약한 몸이 바스러져 사그라질 때까지 엄마의 가슴은 그렇게 울고 있던 거였다. 하필이라는 말 속에 담긴 엄마의 무수한 마음들,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쓴물을 간신히 삼키고 뱉어내었을 한마디가 그랬던 것이다. 하필 내 자식한테 왜 이런 나쁜 일이, 하필 나 같은 엄마라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필 농사 같은 걸 짓게 되어서, 하필이면 왜? 정해진 답도 없고 그 물음 끝에 찾은 것이 그랬다. 하필. 엄마한테는 그날의 기억들이 아직도 상처일까? 그날의 멈춰진 엄마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맴맴 울부짖는 것들이 생긴다. 엄마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원망만 해서 미안하다고. 그 누구보다 애간장이 녹아들어갔을 엄마는 생각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런 엄마를 모질게 견디도록 내버려 둬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엄마, 죄책감 갖거나 자식들 눈치 보지 말라고. 그때의 엄마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줬던 거니까.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